자, 봅시다. 자, 그 다음 조용. 자, 앉으세요. 조용. 자, 이 루이스 구조에서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5.3의 형식 전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용. 형식 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포멀 차지라고 하는데 이 형식 전화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얘는 루이스 구조의 각 원자에 부여하는 전하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 전화는 1 한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부여하는 방법은 자, 1 어떡하냐면 이렇게 비공유 전자 전체 비공유 더 많은 비공유 전자 전체 해서 자, 얘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원래의 최외각 전자 개수에서 빼줍니다. 뭘 빼주냐면 결합했을 때는 비공유 전자 개수는 다 더하고 그 다음 결합 전자 개수는 2로 나눈 것을 빼준 걸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얘는 이런 식의 정의를 외우는 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경험적으로 익숙해지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 이렇게 적용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결합전자 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가 있잖아요. 그럼 형식 전자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짝대기 하나당 있는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다 우선 표현을 해줘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에 있는 결합전자 쌍에 보시다시피 선 하나당 그 전자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 미리 표시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비공유 전자, 그럼 말단에 있는 이 질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말단에 있는 질소에 비공유 전자가 있죠. 비공유 전자는 해당 원자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결합전자가 있으면 그 결합전자의 절반만 이 질소가 획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비공유 전자와 결합전자의 절반만 이 질소가 전자를 획득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에 있는 전자는 비공유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비공유 전자가 없죠. 네. 비공유 전자 없이 결합전자만 있잖아. 네. 그 결합전자에 보시다시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절반을 얘가 다 획득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때 원래 질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5개. 5개죠. 그런데 지금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죠.
그러면 전자가 제 질소 입장에서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어졌어요. 적어졌죠? 그러면 이 질소의 전하를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로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 다음 말단에 있는 두 질소는 지금 지금 전자를 몇 개 획득하는 걸로 보여요? 6개요. 6개를 획득하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원래 질소의 최각 전자는 몇 개예요? 5개. 5개죠? 5개에서 6개가 된 건 전자가 적어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거죠? 많아졌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부여한다? 마이너스라고 부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전하를 뭐라고 부른다? 형식 전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이고요. 오, 재밌는 건 두 번째, 각 원자의 형식 전하를 모두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온수. 바로 이온가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 전하가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요 것을 다 더하면 이 녀석의 원래 이온가 1 마이너스랑 같아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형식 전하라고 하는데 이 형식 전하를 따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안정한 루이스 구조일수록 각 원자의 형식 전하가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식 전하가 0인 게 제일 좋고요.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형식 전하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강력하게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우선 여러분 학교 교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교 교재 찾았어요? 여러분 학교 교재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여러분 학교 교재 4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여러분 학교 교재의 4페이지에 예제 1에 보시면 다음 분자 또는 이온에 대해 가장 적절한 루이스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예제 1번에 보시면 총 12개의 예시가 있는데 이 정도는 싹 다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 기억에 의하면 대부분 내 그 아까 나눠준 표 있죠? 거기에 대부분 다 있거든요? 대부분 다 있어. 이때 여기서 그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ClO2 마이너스 있죠? ClO2 마이너스 찾았어요? ClO2 마이너스 하이라이트 하시고요. ClO2 마이너스는 여기서 예외적으로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확장되고 돼.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옥텟을 다 만족하는데 ClO2 마이너스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형식전화 관련해서 중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재 마지막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 찾았어요? 교재 마지막 12페이지. 아니 여러분 학교 교재. 학교 교재 12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학교 교재 12페이지에 문제 8 있죠? 학교 교재 12페이지 문제 8. 찾았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줌달책 연습 문제거든요. 줌달책 연습 문제인데 그 교사가 그 줌달책 연습 문제 일부만 발췌했고요. 문제에서 주는 힌트를 싹 빼버렸기 때문에 글을 읽었을 때 뭐라고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문제 8이 뭐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단 문제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대충 어딘지 알죠? 와, 자, 보자. 약간 우리가 된거 그렇지 않은데. 아 그런 건가? 책을 자주 보면 외우게 되죠. 자, 여기 지운다. 지울게요. 시간에 너무 문제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한 루이스 구조에서는 형식 전환가 뭐에 가깝다고요? 0에 가깝다. 명심하시고요. 알겠죠? 네. 자, 이때 거기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 연습 문제라는 게 뭐냐면 바로 N2O의 루이스 구조 분 준달 책에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루이스 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가 이 세 개의 구조가 나와 있어야 돼, 알겠죠?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문제 쏙 빠져 있어가지고 글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N2O라고 하는 가능성 있는 세 개의 루이스 구조를 지금 그렸습니다. 문제 핵심은 뭐냐면 저 세 개 중에 두 개는 적절하고 하나는 좀 불리합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세 개 중에 하나는 불리하고 마지막 게 제일 불리할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는 적절합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그걸 찾아내려면 저기에서 뭘 부여해야 되겠어요? 형식 전화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럼 형식 전화 한번 부여해 볼게요. 자, 형식 전화 찾아볼게요. 얘 형식 전화 얼마예요? 0.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 얘 얼마? 플러스 1. 1 플러스. 야, 이해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얘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 거 알겠어요? 네. 얘 얼마? 0. 아이 약간 A 플러스. 잠깐만. 1 플러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 얼마? 0이죠? 네. 그 다음 얘 얼마? 3 플러스. 얘 형식전 얼마?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어요? 네. 지금 질소가 형식전으로 전자를 여기 이제 전자 두 개가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5개에서 2개가 많아졌으니까 2 마이너스라고 하면 된다고요. 중간에 있는 질소는 또 형식전화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고요. 말단에 있는 산소는 1 플러스 1 플러스가 되는 거 알겠죠? 네. 지금 이산소는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을 때 보시다시피 요 산소는 전자를 요렇게 5개 획득하게 되죠. 네. 원래 산소 최외각 전자가 6개인데 하나 적어진 상황일 겁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우선 가장 불리한 게 뭘 거냐? 이게 바로 가장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형식 전환은 뭐가 나타날수록 좋다고요? 작을수록 0이 나타날수록 좋아요. 크기가 클수록 좋다고요?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고요? 크기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질소의 E-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불리한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불리한 것은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입니까? 전기 음성도가 작은 녀석입니까? 큰 녀석. 전기 음성도가 커서 3.5. 마이너스 전하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좋긴 하지만 0. 0이 제일 좋긴 하지만 전기음성도가 큰 건 마이너스가 있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플러스다. 좋겠어요? 싫겠어요? 매우 싫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별로고 형식 전화가 크기가 커지는 것도 별로기 때문에 이게 가장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N2O의 실제 구조는 요 둘이가 평형을 이루는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실험 데이터가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 질소 3중결합 같은 경우는 결합 길이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110 피코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질소가 이중결합일 때는 여기 결합 길이가 120 피코미터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실제로 N2O에서 만약에 질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실제 결합 길이가 거기 질소 사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질소 사이가 실제 뭐냐면 NN 본드 랭스 인 N2O 이즈 112 피코미터라고 돼 있죠? 이 112의 뜻이 뭐겠어요? 112의 뜻이 바로 110보다는 크고요. 120보다는 작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삼중결합보다는 조금 더 길고 이중결합보다는 조금 더 짧은 결합 길이를 간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요 두 개가 공존한다라고 하면 실제 결합 길이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삼중결합보다는 좀 실제 결합 길이가 좀 더 길고 이중결합보다는 좀 짧은 구조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예측이 되는데 질소, 산소 단일 결합을 표에서 찾으면 147 피코미터죠. 근데 질소, 산소 이중 결합을 표에서 찾으면 115 피코미터인데 실제 결합 길이는 질소, 산소가 119로 나와 있다고요. 보이세요? 119니까 147보다는 짧죠. 그런데 115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이중결합보다는 조금 길고 단일결합보다는 조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중결합이고 요거는 단일결합인 거고 요거는 이중결합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사이쯤 되니까 실제 결합 길이가 요러하고 요러하니까 이렇게 둘이가 평형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적절하다를 설명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8은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괜찮은 문제인데 괜찮은 문제인데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글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건데 원 문제에는 저런 구조들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10월 3일 무슨 요일이죠? 10월 3일 화요일인가? 네. 화요일인가? 2시에 만나요. 알겠죠? 2시에. 네,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 이게 실제 결합 길이가 있잖아요. 그냥 사이에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그냥 결합 길이가 만약에 막 3중이랑 2중이랑 사이에 있으면 3중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해요. 왔다 갔다 한다라기보단 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도 설명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의 루이스를 그리라고 하면 얘를 그려도 되고 얘를 그려도 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예. 저희 공명 구조예요. 예, 저게 사실은 공명 구조의 한 예이기도 해요. 근데 막 공명구조도 막 바로 틀리던데. 예. 그 공명 구조가 아닐 때는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 길이가 일정해요. 공명 구조가 아닐 경우에 항상 길이가 일정한 게 아니고요. 쟤도 길이는 일정하죠. 근데 일정한 길이인데 기존의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으로 결합 길이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기존 걸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것이 섞여 있다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재밌네요. 고마워요.